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흡사 위협조로 들리는 이 노래는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구지가라는 고대 한국 민요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 노래는 놀랍게도 2000년 전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을 비롯한 6명의 가야 왕들의 탄생 신화가 깃든 노래입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서기 42년 3월 경남 김해 일대에서 마을의 우두머리 9명이 구지봉 봉우리에서 사람들 있느냐는 하늘에 물음을 들었습니다. 귀를 세우고 들어보니 구지가를 익혀 하늘에서 내려올 지도자를 부르라는 계시였죠. 이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구지봉 앞에서 춤을 추며 구지가를 불렀더니 과연 하늘에서 금괴가 내려왔고 그 안에 황금알 6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금알이 부화하면서 그 안에서 6명의 남자가 나와 각각 6가야의 왕자에 올랐고 가장 큰 알에서 나온 김수로 왕은 금관가야를 이끌며 가락국의 시조가 됐습니다. 보통 김수로 왕의 탄생 신화로 알려진 이 구지가는 황금알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등 워낙에 신화적인 요소가 많아 현실로 믿기 어려웠었는데 이 신화는 어쩌면 사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북 고령에서 흙으로 만든 5cm 크기의 구슬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2019년 경북 고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디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초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에서는 어린아이 무덤이 발굴됐는데 그 안에서 아주 특이한 유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고분군 내 탐방로 정비와 더불어 CCTV 설치에 앞서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석강묘 10기와 돌방무덤 1기 등의 무덤이 확인됐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5세기 말 아이의 시신을 묻으며 만든 165cm 크기의 작은 석강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흙으로 만든 아주 작은 방울이 하나 출토됐으니까요. 직경 약 5cm에 불과한 이 작은 방울은 그냥 장식품이겠거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조사원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방울에 새겨진 그림을 발견했고 이를 현미경으로 확대해봤더니 특이한 그림이 몇 개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방울 표면에는 아주 작지만 거북등과 관을 쓴 남자, 춤추는 여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등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6점의 독립적인 그림이 있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이는 가야의 탄생설화인 구지가를 그림으로 그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림들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건국신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죠.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다시 요약해보면 경남 김해 지역의 북쪽 구지봉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 지역을 다스리던 9명의 우두머리가 다가갔더니 하늘의 명에 따라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고 왔으니 너희는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하면서 춤을 추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9명의 우두머리는 백성들을 데려와 노래하며 춤추다가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 금괴가 내려왔습니다. 가락국기는 합을 열어보니 알 6개가 있는데 태양처럼 빛나 알 6개가 모두 남자로 변했다. 그중 용처럼 생긴 이는 수로라 했는데 가야국을 세웠고 나머지 5명도 5가야의 임금이 됐다고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5cm 방울에 그려진 거북 등껍질은 구지가를, 남성의 성기는 구지봉을, 춤추는 여자와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간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서만 존재하는 초현실적인 건국신화가 유물에 투영되어 발견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즉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그려둔 타임캡슐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죠. 한편 지난 6월 제 채널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휘감았던 1800년 전 로마산 명품 로만글라스라는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영상 말미에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드디어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5차 회의를 열어 한국의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국가인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 유적으로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창녕의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악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그리고 전북 남원의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주인공입니다. 1에서 6세기에 이르는 고분군들은 가야의 성립과 발전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고분 구조와 규모, 발굴 조사로 밝혀진 각종 유물의 구성 등을 통해 가야의 문화사회상, 지리적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에 대해 주변국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등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사실 정식 회의에서 등재가 결정되지 않았을 뿐 거의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유네스코에 자문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이미 5월에 가야고분군을 등재시킬 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었으니까요. 유네스코가 억지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무리 없이 등재될 것이 확실했는데 이틀 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코모스는 고분군의 지리적인 분포나 입지, 고분의 구조와 규모, 부정품 등이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의미하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봤죠. 물론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7개 고분군 내에 민간 소유 부지를 확보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경남 창녕교동, 송현동 고분군 사이 도로로 인한 유산의 영향 완화 등 유산과의 완충구역 확보, 7개 고분군의 홍보전략 개발과 통합 점검 체계 구축,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 등을 권고했는데 아마 어렵지 않게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야 역사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가야사는 삼국유사에서만 단편적으로 다뤘을 뿐 대부분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잊혀진 왕국으로 불렸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4, 6세기경 일본이 가야에 임나라는 통치기구를 세워 신라, 백제, 가야를 지배했다는 역사 왜곡입니다. 그런데 되려 일본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유민들이 세운 국가라는 주장을 펼쳤던 외국인 학자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존 카터 코벨이라는 인물로 서양인 최초로 일본 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그녀가 1960년대 서울에서 청동거울 2점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한국 고대사를 철저하게 파헤쳤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특히 고대 일본 미술에서 한국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1981년 12월 16일 코리아 타임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배운 일본사는 가짜였다라는 글입니다. 해당 글에서 그녀는 1930년대 내가 처음으로 일본 나라와 교토에서 구다라 관음 등 불상과 법륜사 건축, 회화가 포함된 아스카 불교 미술을 보았을 때 그중 20%는 한국에서 직접 들어왔거나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입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일본 미술사와 함께 한국 미술사를 가르치면서 일본 아스카 예술에 미친 한국의 영향은 95%까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학자로서 평생을 바친 연구를 부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했지만 그녀는 기꺼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나는 한국의 가야사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것을 볼 때까지 오래 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죠. 그녀는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남겨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잃어버린 역사인 가야가 한국의 교과서에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 한때 가야를 지배했다는 황당한 일본 역사 기록 때문이며 이 주장은 진실을 180도 뒤집어 놓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고사기의 건국신화에서 신무천왕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신공황후는 부여 기마민족 출신의 가야계 여성으로 일본 열도와 신라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활발히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한국 고대사의 진실을 파헤쳤으나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단 또는 얼토당타하는 이야기라는 말로 무시받고 말았죠.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그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비롯 창덕궁, 조선왕 등 남한산성 등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등의 자연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총 13개의 문화유산과 2건의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엊그제 가야고분군이 등재되면서 이제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양주 해암사지 등을 세계유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과연 어떤 유산이 17번째로 등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디시멘터리 채널에서는 1000% 국산 산양산삼을 포함해 20년 연구를 담은 송치묘, 천국에서 내려온 과일 거고일, 전세계 유일 나노분쇄기로 만든 나노칼슘 등 추석 선물용 공동구매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